자,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터 그레이트를 통해서 글 쓰는 작업을 연결시키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영어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제 리스닝과 리딩 같은 경우는 인풋에 속하는 거고 스피킹과 라이팅은 이제 아웃풋에 관련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스피킹과 라이팅을 또 비교를 해보면 스피킹은 우리가 상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바디 랭귀지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I, school, go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학교 간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근데 라이팅을 할 때 I, school, go 이렇게 적게 되면 앞뒤 맥락 없이 그 글을 읽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장인지 단어의 나열인지 구별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라이팅이라는 거는 또 읽는 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나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대편이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쓰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작업을 쓰고 있을 때는 대상이 없어요. 하지만 다 쓰고 나서는 이걸 읽어줄 독자가 그제서야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닌 하나의 라이팅 작업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지식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해 놓은 그 문법에 맞게 글을 써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이가 이제 배운 문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고 나름 생각을 해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지식적 배경, 창의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서 라이팅을 잘만 이끌면 굉장히 애착 있는 애착을 아이들이 느끼는 과정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쓰기를 참 싫어하죠. 우리 애는 맨날 연필 잡고 뭘 끄적끄적 거리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나는 복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은 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쓰는 작업이 뭐 이렇게 인형놀이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기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아기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쓰기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을 시켜서 조금 받아들이는 게 스트레스를 덜 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 쓰기에 대한 선입견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두 쪽 다 성공적으로 라이팅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할만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 쓰기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한 바닥씩 쫙 써내지 않는 그런 초창기 단계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이 단계에서는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만 해주시면 첫 단추는 잘 잠그신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 초짜라면 라면 끓이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수차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완성도 높은 스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끓이는 사람은 물 조절과 불 조절만 잘하면 어느 정도 보장된 맛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팅을 처음 시작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프 같은 막강한 무언가를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물과 불 조절만 살짝살짝 해주면 꽤나 그럴듯한 게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네이터 그레이트 챕터 2에서는 애니가 자신의 애완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요즘 얘기해야 되죠. 반려견 그 팽을 그렸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려서 이제 네이트에게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강아지 팽을 그렸어 라는 그 완벽한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I painted a picture of my dog Fang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과 그 다음 한 페이지 전에 보면 네이트가 애니의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도 또 등장을 합니다. Annie has brown hair and brown eyes. She smiles a lot. 이 정도의 단어가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 문장들을 우리는 라면 스프처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아이에게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해 글을 쓸 건데 가정에서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아이를 소재로 해서 써도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아이가 키워보고 싶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름도 당연히 스스로 지어보게 하고요. 그러면 I painted a picture of my dog Fang 에서 dog와 Fang의 단어만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뭐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은데 이름은 야옹이라고 지을래 이러면 I painted a picture of my cat 야옹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키워보고 싶은 동물, 그 동물의 이름 짓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라이팅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건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동물에 대해서 그렸어 라고 했으니 밑에 그 동물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제 나오면 좋죠. 근데 그거가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Annie has brown eyes and brown hair 그 문장에서 Annie만 빼고 내가 지은 그 애완동물의 애완이 아니고 반려동물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야옹이 또는 통통이 has a long tail 통통이 has big brown eyes and long legs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들을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구경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한 동물들을 보면 주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많은 선택을 받아요. 최상위권에 항상 머물러 있는 동물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외모를 적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복슬복슬한 이라는 표현을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fluffy, furry 요 두 가지 정도의 단어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제 시켜보고 또 요즘은 사전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발음 이렇게 표시를 누르면 즉석에서 바로 발음을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단어 또는 자기가 써보고 싶은 단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4줄에서 5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라이팅을 할 때 그 정도로 쓰고 난 다음에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으면 방금 내가 표현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주면 좋고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굳이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4줄에서 5줄 정도의 첫 번째 라이팅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이제 틀린 부분을 고쳐야 되잖아요. 첨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아이의 수준이 뭐 대학교 논문을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께서 충분히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팅이 딱 끝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자, 모든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했는지 확인할 것. 그걸 꼭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그냥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해봐도 아이는 이미 쓸 때부터 맞다고 생각하고 썼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걸 고쳐봐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대문자로 다 시작을 했는지 말이죠. Every sentence begins with a capital letter. 모든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게 확인이 되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또 모든 문장은 그에 알맞는 적절한 그 문장 부호가 있어야 되죠. 대부분은 이제 피리어드 마크를 찍어주면 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뭐 퀘스천 마크나 익스클라메이션 마크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에 부호가 제대로 왔는지도 확인하도록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는 아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문장 첫 글자의 대문자를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안 쓰는 애를 학생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저도 every sentence begins with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러면서 얼른 지우거든요. 그리고 period mark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 점 찍었는지. 찍어야 비로소 문장이 끝난 거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관사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이 관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그레이트를 통해서 명사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 명사를 공부할 때 명사만 제가 드러내지 말고 명사 앞에 붙은 관사도 같이 이제 드러내라고 한 거잖아요. detective 이렇게 써야지 detective만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사는 특히나 저희 나라에 없는 거기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서 계속 의식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사가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그 포인트 지점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강아지에 대해서 썼는데 아이가 멍멍이 has tail 이렇게 썼으면 a tail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멍멍이 has a leg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가 아니고 멍멍이 has four legs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되는 거. 그런 지점들은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적인 사원과 결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집을 보고 풀어봤고 그렇게 진짜 쓰여져 있는지 책을 통해서 찾아봤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직접 라이딩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라이딩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라면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 한마디가 있어야 되죠. 이 한마디가 있어야 다음에 또 끓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라이팅도 마찬가지거든요. 라이팅은 특히나 열심히 썼을 때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의 코멘트가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다음에 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아이의 글쓰기를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군가가 읽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줘야 아이가 신이 나요. 그 일명 댓글 달기가 중요한 건데요. 굳이 영어로 댓글을 달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귀여운 강아지군 이렇게 한다거나 나도 금붕어를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아이 글을 읽고 짧게 한 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귀찮은 그런 날이었다. 그런 어떤 날이었다 라고 하면 스티커를 이용해 주세요. 그 SNS에 우리가 이모티콘 활용하듯이요. 표정이 나와져 있는 스티커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모티콘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몇 장 구입하셔서 스티커를 꼭꼭 그 작품마다 하나씩 붙여주시면서 아이의 기분을 치열업하게 해주시는 게 다음번에 또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작품에 반응해주는 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에 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아이랑 짧은 라이팅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아이가 쓴 글에 대해 첨삭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